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옥군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나라가 워낙 후선합니다. 저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진정될 거라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살아보니까 정의가 늘 이기더라.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결국은 정의가 이기더라. 근데 뭐 살아보니까 세상이 절대적인 선이 있겠습니까? 현실이란 것이 인간이 산다는 것이 현실을 사는 것인데 현실이 뭐 절대적으로 오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시국은 제가 볼 적에는 이 머리 좋은, 무식한, 머리 좋지만 무식한 옥군이 보기에는 거의 전쟁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전쟁이다. 총칼을 사용하지 않는 내전 상황이다. 사실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이제 트럼프하고 민주당 쪽하고 부정선거 때문에 트럼프도 곤욕을 치루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의가 늘 이긴다, 하늘이 개입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만약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영향을 엄청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늘이, 뭐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하는데, 결국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와서 지금 거의 전쟁이 이제 그 승기를 잡았죠.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다시 되면서.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이제 서로 견제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발전을 한 건데, 선을 넘었죠. 부정선거라는 건 선을 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전쟁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그것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나라에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이 이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하늘이 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우리나라 속담에는 장남은 하늘이 낸다. 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저가 이제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뭐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어른들이 세뱃돈 많이 주니까 좋았죠. 장남은 특별 대우 해줘요. 어렸을 때. 동생 저한테 10,000원 주면 동생한테는 5,000원 줍니다. 그럼 이제 장남인 저한테 10,000원 줬으면 둘째 5,000원 뭐 그러면 막내는 뭐 2,000원 주느냐? 아닙니다. 막내도 똑같이 5,000원 줘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분위기였죠.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동생들이 불만이 많죠. 이제. 왜 형만 특별 대우하느냐? 장남인 저는 이거 뭐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나는 장남이니까 특혜를 누리고 있고, 뭐 당연한 걸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게 참 장남한테 지어지는 그 어깨에 짐이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왔죠. 장남이 이제 그 집안을 이끌어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장남이 그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 장남이 지게 되는 그 정신적인 그 부담 뭐 이런 것들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니까 이제 그걸 포기하는 장남들도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 분위기는 그랬고, 속담이 오죽하면은 장남은 하늘이 낸다 이제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대통령이야 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이를 이제 50 넘어가면서 이제 이해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저도 어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해해가는 이제 국민들도 있을 거고,
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현실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이상적이지 않죠. 저는 이상향을 향해서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그 이상향을 향해서 발전해 간다는 거는 정말 뭐 끝없는 길이죠, 어떻게 보면. 예. 아무튼 현실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저 또래 이상, 저 또래 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어렸을 때는 MBC, KBS가 그냥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뉴스는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지금 제 또래 중에 그런 분들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찾아보시면, 지금 MBC나 KBS는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이제 방송사들이 아니죠. MBC에서 뉴스 방송하는 걸 보면 정말 저는 어이가 없죠. 그 미국에서 CNN이 했던 짓이랑 똑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보수 집회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제 탄핵 반대 집회죠.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더 지금 규모가 크고,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송을 전혀 안 하죠. MBC 같은 데는. 그거는 방송사로서의 윤리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 집회가 그 찬성 집회보다 훨씬 규모가 크더라라는 부분을 보도를 안 하는 것은 거짓 보도는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보도를 하는 거죠. 그것도 반윤리적입니다. 뉴스를 방송하는 방송사로서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방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들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근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방송을 안 한다. 이거는 비윤리적인 거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방송사들은. 근데 지금 너무나 태연하게 그러고 있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거짓 뉴스를 만들고 조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정도면 이것은 내전이다. 선거를 부정으로 하고 방송사들이 거짓 방송을 만들어서 뉴스를 하고, 이 사람들 잘 알고 있죠. 우리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MBC와 KBS 앞에 그게 붙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전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저는 원래 탁구 얘기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탁구 얘기로 당연히 돌아가겠죠. 지금도 이제 탁구 얘기를 다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탁구 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상황, 분위기, 빨리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탁구를 즐기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불안한 시국에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대한 좋은 생활을 건강하게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이번 주 영상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